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바로 세계 최대의 광산 기업 BHP 그룹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믿음직한 배당주라고 생각했던 이 거대 기업이 지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과연 BHP는 여전히 우리가 믿고 투자할 만한 안정적인 자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숨긴 좀 위험한 투자처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이너스 5.6%. 이게 뭐냐면요. 2025년 11월 22일 단 하루 만에 BHP 주가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날. 이 거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철광석부터 구리까지 뭐랄까 세계 산업의 피와 같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이 절대 강자에게 도대체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지금부터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BHP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BHP 그룹. 무려 1880년에 세워져서 14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말 그대로 광산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호주 멜버른에 본사가 있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철강의 원료인 철광석, 그리고 요즘 핫한 전기차나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리, 또 석탄이랑 칼륨까지. 사실상 우리 현대 산업을 굴러가게 하는 핵심 원자재는 거의 다 이 회사 손을 거쳐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 헨리 CEO가 이끌고 있는데 BHP는 그냥 광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그 자체를 떠받치는 핵심 공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BHP를 좋아했을까요? 왜 믿음직한 배당주라고 불렀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두 번째 파트,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BHP의 단단한 기반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BHP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힘의 원천이 딱 보입니다. 매출의 절반 50%가 철광석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30%가 구리에서 나옵니다. 이 철광석은 중국의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고 구리는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BHP의 매출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흐름과 딱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바탕이 되는 거죠. BHP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원가 경쟁력. 이건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수준이죠. 철광석 생산 비용이 톤당 18달러밖에 안 돼요. 둘째, 2025년에는 철광석이랑 구리, 둘 다 사상 최대 생산량을 찍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져도 생산량을 확 늘려서 이익을 지켜내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 결과가 뭐냐? EBITDA 마진.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자 같은 거 빼기 전에 순수하게 영업으로 버는 현금 창출 능력이 무려 53%에 달합니다. 아니 100원어치 팔아서 53원이 남는 장사라니 이거 제조업에선 정말 상상도 못할 숫자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번 돈의 55%를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아낌없이 나눠줍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BHP를 사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거인한테 대체 무슨 그림자가 드리워진 걸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BHP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부터 한번 보시죠. 360억 파운드.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이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BHP가 지분을 가진 브라질 합작사의 푼당댐이 무너지면서 19분이 목숨을 잃고 정말 끔찍한 환경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2025년 11월 영국 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모 회사인 BHP에게도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BHP가 그 합작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제 2026년 10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재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숫자 60조 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여러분, BHP가 1년에 버는 순이익이 한 1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면요, 거의 5년치 이익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회사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5.6%나 폭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용의 분노, 즉 가장 큰 고객인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자, 이걸 보세요. BHP 전체 매출의 무려 60%가 단 하나의 나라, 바로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제철소들이 BHP의 가장 큰 손님인 거죠. BHP에게 중국은 그냥 큰 시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관계에 지금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인데요. 시장의 불안감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목소리입니다. 이게 그냥 회사들끼리의 다툼이 아니라 호주랑 중국이라는 국가 간의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에 퍼져 있는 거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BHP는 그냥 상업적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말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행동은 완전 다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이기까지 하죠. 이미 가격 협상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BHP의 특정 철광석 두 종류에 대해서는 신규 구매를 중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짜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리스크 두 개를 떠안게 된 BH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과연 괜찮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숫자를 통해서 BHP의 현재 건강 상태를 한번 정밀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과연 BHP라는 배는 튼튼하게 잘 버텨주고 있을까요? 자, 그럼 이 폭풍 속에서 BHP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숫자들 한번 뜯어보죠. 최근 12개월 매출은 521억 달러로 철광석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작년보다는 8% 줄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매출이 줄었는데도 순이익은 95억 달러로 오히려 14.2%나 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록적인 생산량하고 원가 절감 노력이 제대로 빛을 발한 거죠. 부채 건전성을 보여주는 뎃 이비타 비율은 0.5배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벌어들인 돈으로 6개월이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와, 재무 체력 하나는 정말 짱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 수익 비율 PE는 15.6배로 업계 평균보다는 살짝 높긴 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4.5%로 매력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부 리스크는 정말 살얼음판 같지만 회사 내부의 재무 체력은 아직 강철처럼 단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를 싹 다 모아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HP 투자를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줄다리기, 그러니까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논리를 한번 명확하게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 주식 좋다고 보는 황소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기차랑 AI 때문에 구리 수요는 앞으로 폭발할 거고 BHP 재무는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하고 4.5% 배당은 절대 포기 못한다는 거죠. 지금 주가는 이런 리스크를 너무 과하게 반영해서 오히려 싸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안 좋게 보는 곰들의 논리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이에요. 60조 원짜리 소송은 최악의 경우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블랙스완이고 최대 고객인 중국하고 싸우는 건 매출 기반 자체를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거대한 불확실성만으로도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이 싸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1월 22일 주가는 55.20달러였죠.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60.50달러입니다. 현재보다 약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질문은 딱 하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이신가요? 아니면 현재의 확실한 현금 흐름과 배당을 지키는 안정적인 투자자이신가요? 눈앞에 4.5% 배당,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60조 원의 리스크. 이 사이에서 여러분의 투자 철학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